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더리움 ETF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영상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 이제 동해바다님께서 제 구독자방에서 이더리움 ETF와 관련해서 호재는 끝났다고 봐야 할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자, 어떤 걸 보고 그렇게 보셨는지,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봤어요. 유튜브에서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시길래 그래서 이제 좀 밑에다가 적어 드렸었어요. 근데 놓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해서 제가 좀 중요한 부분들이라 이슈를 해석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여러분들께 제 의견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고자 영상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먼저 동해바다님께서 이미 유 며칠 선반영되었다고 다음 주면 거래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길래 자, 이미 요 며칠 선 반영되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 생각을. 자, 승인이 언제 난다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죠. 23일 있죠. 23일부터 거래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말인 즉슨 뭐예요? 이제 마지막 최종 승인이 다 됐다라는 의미예요. 자, 최종 승인으로 이렇게 올라왔다. 자, 이걸 가지고 여기서 이게 선반영된 거다라는 부분들인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ETF 승인이 된 것이 선반영된 거라면요. 이미 여기서 끝이었었어야 돼요. 여기서 선반영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선반영된 거예요. 자, 이해 가시나요? 여기서 왜 선반영이 됐을까요? 자, 여기까지는요. 이더리움 승인 ETF 나기 힘들다. 엄청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때 상승했던 이유 자체가 이제는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났으니까 이더리움도 준비를 해야지. 이런 바람이 불면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된 상태에서 크게 상승이 나와졌습니다. 1차적으로 반영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됐죠?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이 확 끊겨버렸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말 바꾸면서 승인 확률이 갑자기 높아졌다면서 그때 새벽이었나요? 저녁 거의 새벽이었죠? 그때 급등이 크게 나와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난 겁니다. S1 반쪽짜리 증권신고서를 승인을 했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 승인한 거면 그냥 마지막 최종 승인도 그냥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호재는 끝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반영이 다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선반영 여기서 다 된 게 아니고 여기서 이미 다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승은요. 제가 느꼈을 때 제가 생각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선반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선반영은 여기서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우리가 이슈나 호재를 볼 때, 판단을 할 때 저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 이게 단발성 이슈냐, 내러티브한 이슈로 모든 코인들의 이슈를 불어줄 이슈냐. 자, 쉽게 말을 해서 광범위한 이슈인지. 자, 이더리움에 대한 이슈가 첫 번째로 나와줬어요. 그러면 이더리움 이슈가 전체적인 코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지 아니면 일부 코인한테만 미치는 건지 첫 번째로 그걸 보고요. 그 동시에 두 번째로 보는 거는 뭐냐면 단발성이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이런 이슈이냐 이 두 번째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두 번째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단발성이냐 장기적인 호재냐. 자, 이게 단발성일까요? ETF 이슈가? 아니죠. 비트코인 ETF 승인 언제 됐을까요? 몇 대 됐어요. 근데 왜 조정나고 다시 상승했을까요? 단발성 이슈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ETF가 발행이 되면 자, 제가 ETF 발행되기 한참 전에 지금으로부터 1년 전쯤부터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냐면 금 ETF랑 구리 ETF였어요. 비교 분석을 해드렸죠. 자, 금은 뭐죠? 자, 실제로 금은 뭐예요? 채굴하는 채굴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계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도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 자산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디지털 금은 비트코인이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리는 아니죠. 경기 영향을 되게 많이 탑니다. 여러분들 반도체 구리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비싼 금이니까 구리를 대체로 넣죠. 전도체 물질로 해서. 그래서 경기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근데 금은 꾸준히 늘어나요. 금 ETF가 나오고 나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인플레이션도 있고 물가도 계속 상승을 하면 금값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변동성이 적고 경기 침체 시기 동안에 사람들의 인식이 안정성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금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금과 구리를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 차트를 열고 보시면요. 금은 꾸준히 올라갑니다. 근데 구리는 아니에요. 구리는 처음 ETF 발행됐을 시기와 거의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올랐다가 내려갔다 등락은 분명히 있죠. 그래서 ETF가 나오게 되면요. 가장 첫 번째, 자, 기대감은 당연히 있죠. 갑자기 ETF 발행된다고 하면 기관 자금 들어오니까 좋죠. 근데 두 번째로 받은 게 뭐예요? 수요예요, 수요. 그래서 ETF 기대감이 반영이 선반영이 됐다라는 말에 대한 두 번째로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요가 결국 붙으면 더 가기 때문에 기대감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과거 자료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미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러분들 제일 밑에 공지사항 제일 밑에 가보시면요. 제가 사이트 지갑이랑 다 올려드렸죠. 고래 지갑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M2 유동성 자금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동성 자금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유동성 자금이 결국에는 이 암호화폐 시장의 대부분의 상승력, 이 등락은요, 이 유동성 자금이 유입과 유출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이라는 거 충분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잠깐 보시게 되시면, 자, 좀 작게 보이시죠? 자, 볼게요. 자, 이전 반감기 이후 상승한 흐름들. 자, 그리고 최근, 그쵸? 이 유동성 자금이 이거거든요. 이 파란색. 이 파란색 막대가 늘어나는 이 시기들을 보세요. 이때 역대급으로 정말 큰 불장이 찾아왔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지금은 조금 저조하지만 과거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땠죠? 유동성 자금이 늘어날 때 암호화폐 시장도 활발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트 가격을 보게 되면 얼마 안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유동성 자금이 빠질 때 정말 크게 많이 떨어졌어요.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과거 최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유동성 자금이 되게 중요합니다. 결국 유동성 자금이 늘어나려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암호화폐 시장의 자금에 대한 흐름들로 봤을 때는 유동성 자금이 유입이 될 때 암호화폐는 크게 급등을 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유동성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이 시기에 과연 수요가 없을까요? 오히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러면 기대감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ETF에 대한 기대감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일단은 뭐 딱히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준비한 건 아니라서 내용이 빠진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질문 주시고, 그리고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고래 보는 사이트, 뭐 비파고래, ETF 이런 거 제가 보는 것들, 그리고 주포 세력들 흐름들 보는 방법들은 제가 파일로도 그리고 여기로도 다 올려드렸습니다. 또 필요하신 거라든지 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거 있으시면 얼마든지 질문을 주시고요. 자, 일단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를 해왔고 또 추가적으로 뭐 빠진 내용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단톡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